제가 오신의 공장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오신의 공장이 뭐 하는 곳이냐? 제가 만든 GPT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이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GPT는 블로그 마케팅을 도와주는 GPT입니다. 특정 주제와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 단계별로 블로그 글을 구성해주는 GPT, 한 번에 블로그 글을 작성해주는 GPT, 그리고 기존에 있던 정보를 수정해서 블로그를 작성해주는 GPT. 오늘은 어떤 블로그를 써야 될지 고민될 때 사용하는 블로그 아이디어 추출 GPT, 그리고 블로그에 사용할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블로그 이미지 생성 GPT까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GPT를 어떻게 쓰는지 화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단계별 블로그 작성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질문을 해 줍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맞게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데 제가 오늘 쓸 주제는 구글 광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로 작성하기 원하나요? 라고 하기 때문에 구글 광고에 대한 종류와 각 광고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하는 글을 작성하고 싶은데 핵심 키워드는 구글 광고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쓰는 글이냐 하면 퍼포먼스 마케터를 위한, 그리고 톤 앤 매너는 전문가적 상세한 설명, 다양한 예시 요렇게 넣어주면 자 요렇게 제목을 제안해 주는데요. 요 중에 마음에 드는 제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나는 제목을 좀 수정하고 싶다, 예를 들면 요렇게 땡땡이 들어가는 경우에 땡땡 없이 다시 제목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 요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요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제목들이 나오게 되고요. 저는 제목 1번이 마음에 드는데 너무 길어. 그래서 1번을 좀 더 짧게 주목도 있게 작성해 주는데 3가지 예시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또 땡땡이 들어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질문 부분에 이렇게 넣어서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목이 나올 때까지 계속 수정하고 수정하시면 됩니다. 전 2번이 마음에 드네요. 제목 2번이라고 넣게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단 저는 소론, 본론 1, 본론 2, 본론 3, 그리고 결론으로 구성하게 프롬프트를 짰는데요. 이 중에 본론을 빼고 싶다거나 본론을 추가하고 싶다거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런 내용을 추가해달라, 이런 내용을 빼달라,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본론 1의 메타 광고와의 비교 내용을 추가해줘 라고 넣게 되면은 이렇게 관련 내용이 추가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개요가 다 작성이 되었으면 서론 작성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보시고 일단 요 내용이 대체로 마음에 든다 라고 하면 그대로 쓰시면 되지만 이거 말고 다른 느낌 없나? 라고 생각하시면 요거 눌러서 다른 글을 또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첫 번째 요 느낌이 좋은지, 두 번째 요 느낌이 좋은지,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새로 생성하시면 되고요. 저는 요 두 번째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수정할 게 없다면 본론 1 작성을 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본론 1이 작성이 되었는데 일단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구 페이스북 이거 계속 따라다니니까 별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빼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들 각각의 광고 상품들을 소개할 때 좀 더 자세하고 길게 적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보시면 각각의 광고 상품들이 더 길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는 본론이 이 정도면 아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론 2 작성을 해줍니다. 할 때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그 단어를 입력해 주시면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본론 2가 다 작성되었는데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눠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이렇게 소제목으로 나누지 않고 쭉 완성된 문장으로 나오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소제목으로 구분하지 말고 작성해 주고 더 길고 자세하게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먼저 이렇게 해서 이 위에서 소제목으로 나눌 것을 나누지 않고 이렇게 작성을 해 줍니다. 자 다 만들었으면 본론 3 작성을 넣어주면 자 대략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는 뭐 딱히 수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작성을 넣어주면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건 개요 부분에서 서론, 본론 1, 본론 2, 본론 3, 결론까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제목부터 메모장에 복사해서 넣어줍니다. 본론도 복사해서 하나씩 넣어줄게요. 본론 2번, 본론 3번, 그리고 결론까지 넣었습니다. 요 내용을 복사해서 네이버 블로그에 붙여놓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본론 1은 필요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본론 2라는 문구를 제외하고 이렇게 작성했고요. 본론 3 역시도 본론 3이라는 문구를 제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도 결론이라는 문구를 빼고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여러분들의 업체를 소개하는 부분들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 뒷부분에 적절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앞부분을 좋아해서 이렇게 홍보 문구를 이렇게 넣었고 제가 이 영상에 URL도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블로그 이미지를 10장 정도 넣으시면 되거든요. 블로그 이미지는 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만드시면 되고요. 저는 제가 제공하는 블로그 이미지 생성기를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생성기는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일단 10개 이미지를 블로그 이미지 생성기를 통해서 만들었고 바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눌러서 블로그 이미지 생성기로 만든 이미지를 본문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개 이미지를 만들었고 그리고 블로그 본문을 읽으면서 자연스럽지 않다거나 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저도 블로그 글 쓰면서 초반에 챗GPT로 글을 만든 다음에 엄청나게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이건 말투가 좀 이상하네, 이거는 좀 맞는 내용인가, 내가 더 추가해야지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이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바쁘다 보니까 지금은 대략 읽어보고 뻥만 아니면 거의 그대로 쓰고 있고요. 말투도 저는 좀 딱딱한 글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렇게 눈에 걸그치는 일은 잘 없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발행을 해줍니다. 카테고리, 주제, 그리고 태그는 요 정도만 넣어줄게요. 그리고 발행을 해주시면 끝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시작하자라고 넣게 되면 블로그 글을 쓰기 위한 기초 정보를 물어보고요. 거기에 맞게 내용을 입력하며 제목을 추천해주고 어떤 제목이 마음에 든다고 정해주면 그 제목에 맞게 서론과 본론, 결론을 만들어주고 이제 서론부터 하나씩 작성을 해 가시면 됩니다. 본론 1번, 여기는 본론 2번, 여기는 본론 3번, 그리고 결론까지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것을 블로그에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면 끝인 거죠. 자, 이번에는 한 번에 블로그 작성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자. 자, 이렇게 나왔고요. 저는 인스타 광고 비용 예산의 효율적인 계획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하고 핵심 키워드는 인스타 광고 비용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쓰냐면 퍼포먼스 마케팅 전문가 그리고 전체적인 톤 앤 매너는 전문가적 상세한 설명 다양한 예시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단계 블로그 글 쓰는 거와는 다른 것이 요놈은 한 번에 글의 틀을 잡아주고 글을 작성하게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대충 빨리 그리고 비교적 짧은 글을 쓸 때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제목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의 문장으로 작성해주고 주목도를 높게 만들어 달라고 다시 요청을 했는데요. 2번이 마음에 드는데 3개를 더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는 제목에 제가 원하는 인스타그램 광고 비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조금 더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인스타 광고 비용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2번과 비슷한 스타일로 3개를 더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4개를 만들어 주네요. 자, 어쨌거나 2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2번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일단 한 번에 블로그 작성기의 경우는 글의 길이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글을 더 길게 해야겠다 라고 하면 위에 글을
글을 더 자세하고 길게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길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뭐 내용을 더 추가하실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요거는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지만 단계별로 블로그를 작성하는 GPT보다는 얘가 전체적으로 디테일한 구성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놈의 장점은 짧은 시간 안에 비교적 괜찮은 글을 쓸 수 있다. 그래서 급할 때는 한 번의 블로그 작성기를 사용해 주시면 좋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요 정도 되는 길이 요 복사해서 네이버에 글자 수 세기에 넣어 보면은 한 1000자 정도 되네요. 그러면 메모장에 요 글을 붙여 넣은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에 가서 붙여넣기 하고 요렇게 꾸며 줍니다. 얘는 이미지 한 6장 정도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미지를 업로드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넣었고요. 자, 이렇게 저의 홈페이지 주소와 동영상을 넣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앞쪽에 링크 넣는 게 클릭이 좀 더 잘 되는 것 같긴 해요. 일반적으로는 뒤쪽에 많이 넣으시죠. 저는 앞쪽에 넣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블로그에 사용한 이미지들은 블로그 이미지 생성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 이미지가 색깔 별로야. 파스텔 톤으로 바꿔줘. 대충 마음에 드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사용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발행은 요 정도 놓고 발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한 번의 블로그 작성기는 빠르게 그리고 비교적 1000자에서 1500자 정도 되는 그런 글을 쓸 때 쓰시면 좋고, 한 번에 글이 나오기 때문에 빨리는 나오지만 디테일한 수정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쓰실 때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요점 뽑아주고 블로그 제목 뽑아주고 여기서 마음에 드는 제목만 뽑아주면 알아서 드르륵 나오고, 일반적으로 글의 길이가 길지 않으니까 더 자세하게 작성해 달라고 하면 이렇게 작성을 해 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수정해서 블로그 작성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작성하셨거나 참고가 될 만한 원본 글을 넣어주면은 그 글을 참고해서 새롭게 작성을 해 주는데요. 일단 제가 시작하자 눌러주면 분석할 글을 업로드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썼던 글인데요. 보시면은 요 글은 제가 이전에 실제 블로그에 작성한 글입니다. 여기 있죠. 2022년 6월에 쓴 글인데 요 글을 저는 메모장에 저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클립 모양을 눌러서 파일을 업로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입력을 눌러주면 이 텍스트 파일을 분석하고요. 참고로 텍스트뿐만 아니라 워드 파일 등 대부분의 파일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업로드한 글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핵심 키워드는 파워 컨텐츠로 잡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파워 컨텐츠를 노리기보다는 네이버 파워 컨텐츠를 노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네이버 파워 컨텐츠로 바꿔달라고 했고요. 그 이후에 제목을 뽑아줍니다. 자, 1번부터 5번을 뽑아줬는데 저는 제목 2번을 한번 해볼게요. 이후부터는 앞에 단계별로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개요 살펴보시고 수정할 거 추가 한번 해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바로 서론 작성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나왔는데 저는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길고 자세하게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길어졌고요. 사실 또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자꾸 늘리다 보면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약간 반복되는 느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적절한 길이 좋은 것 같고요. 저는 한 번 정도 더 늘려주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썼으면 이제 본론을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요렇게 했고요. 여기서 조금 더 길고 자세하게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길게 작성을 해 주고요. 확실히 첫 번째 본론보다 더 길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단계별 프롬프트는 챗GPT가 애초부터 다 작성을 하는 거다 보니까 늘리는 것도 크게 무리 없이 쭉쭉 늘어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원본이 존재하다 보니까 늘리더라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현재는 이 뷰 영역이 없어서 제가 뷰 영역 대신 인기글 영역으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뭐 요런 것도 굉장히 잘 해줍니다. 자, 이제 본론 2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기서는 본문을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눠놨기 때문에 각각의 부분을 더 자세하게 적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세 번째 본론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렇게 소제목으로 나누는 게 별로라서 본문을 소제목으로 나누지 말고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조금 더 길게 작성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길고 자세하게 작성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제 결론 작성을 해볼게요. 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 소론, 본론 1 붙여놓고요. 두 번째 본론 2 메모장에 붙여놓고 본론 3 붙여놓고 마지막 결론도 복사하고 붙여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놈을 복사해서 블로그에 붙여놓고 이제 적절하게 글을 배치시켜 줍니다. 저는 요런 소제목 좋아하거든요. 요렇게 바꿔줬고 요거는 굵게 해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구성을 했고 본론 3도 요렇게 구성을 해줬고 마지막 결론 대략 요렇게 배치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읽으시면서 요 글에서 좀 이상하다, 이건 잘못된 정보다,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수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본론 1이 시작하기 전에 자, 요렇게 제 홈페이지와 동영상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한 10개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이 GPT스에 포함되어 있는 블로그 이미지 생성기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볼게요. 저는 컨텐츠 마케팅과 관련된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 전 4번이 마음에 들어요. 플랫 디자인. 저는 레고 캐릭터를 사용해서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아, 저작권이 있으니까 지가 알아서 바꿔준다고 하네요. 오,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제 스타일링 같아요, 저는. 자, 그래서 더 만들어줘. 자, 이런 식으로 10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블로그 이미지 생성기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포스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본문에 적절하게 이미지를 배치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 10개의 이미지를 삽입했고요. 이제 발행 버튼을 눌러주시면 끝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석할 원본이 되는 내용을 업로드하면 그 글을 분석해 주고 거기에 맞게끔 제목을 뽑아 주고 제목을 선택하면 개요를 뽑아 주고 그리고 서론부터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해서 블로그 작성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블로그 아이디어 추출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놈은 오늘 블로그 뭐 쓰지? 요런 고민 있을 때 요청을 하면 알아서 만들어주는 GPT입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시작하자 눌러주면 자, 요렇게 물어보는데 블로그 주제는 디지털 마케팅 초보자를 위한 기초 정보로 했고요. 잠재 고객은 초보 디지털 마케터가 잠재 고객이고 톤 앤 매너는 상세한 설명과 전문가적 내용을 담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보다가 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뽑아줬는데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다 라고 하면 요 재생성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5개를 더 추천해달라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 중에서 6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문장에 요 땡땡이 들어있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본의 아니게 제목을 여러 개 추천해 주네요. 저는 2번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제목 2번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목을 바탕으로 개요를 작성해 줍니다. 여기서부터는 단계별 프롬프트와 동일합니다. 개요 한번 보시고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소론 작성이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소론 했는데 내용과 길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보시고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해 주시면 되고 저는 마음에 드니까 본론 1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요 소제목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길게 적어 달라고 할게요. 소제목을 없애고 더 자세하고 길게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해 줬고요. 이제 본론 2번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자, 위에 제가 수정한 내용들이 잘 반영돼서 본문 2도 뭐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3도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해 볼게요. 본론 3번도 나쁘지 않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작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제목, 그리고 토론, 본론, 여기는 본론 1번, 여기는 본론 2번, 2번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고요. 본론 3번, 마지막으로 결론, 이렇게 잘 넣었습니다.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제 블로그에 붙여서 제목, 자, 본론 1번, 자, 이렇게 했고요. 본론 2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본론 3번, 결론은 부분선 하나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저는 토론 끝나고 저를 홍보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넣었고요. 이미지 생성은 이번 블로그 마케팅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블로그 이미지 생성기에서 컨텐츠 마케팅 관련한 블로그 이미지 만들어줘 라고 하면 스타일을 추천하고, 자, 이렇게 스타일을 추천하면 저는 5번 궁금하네요. 클래식한 비즈니스 스타일,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느낌을 해주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마음에 듭니다. 저는 요걸로 더 만들어줘, 아주 마음에 드네요. 이런 식으로 10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총 10개를 주르륵 만들었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생성기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스타일의 이미지들을 만드시면 좋고요. 제가 해보니까 실사보다는 약간 요런 일러스트, 요런 느낌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이미지를 이곳에 넣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블로그의 글을 완성했습니다. 이미지는 10장 넣었고요. 이제 발행을 눌러서 컨텐츠와 컨텐츠 마케팅 넣고 발행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료했고요. 정리하면 시작하자 라고 나오면 이런 질문을 하고요. 그 질문에 답변을 하면, 특히 블로그 주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주면 얘가 아이디어를 제공해 줍니다.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를 선택하면 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제목을 추천해 주고, 제목을 선택하면 그 제목을 바탕으로 서론, 본론 1, 2, 3 결론까지 해주고, 그리고 서론부터 본론, 본론 2, 본론 3, 그리고 결론,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블로그 이미지 생성기를 통해서 블로그 이미지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블로그 이미지는 대략 10장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글 중에 구글 광고 관련돼서 블로그 글 쓴 게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이미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에 어울리는 블로그 이미지를 그려줘, 요 놈을 넣도록 하죠. 저는 1번 현대적이고 깔끔한 스타일이 좋은 것 같아요. 마인크래프트 느낌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달리를 통해서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요.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요게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요 버튼 있죠, 요 버튼, 요거를 눌러주시면 또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전 요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만들어줘 라고 하면,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저는 요런 식으로 이미지를 10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튜토리얼이니까 제가 반복 작업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릴게요. 자, 더 만들어줘 해서 세 번째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미지, 네 번째 이미지. 물론 한꺼번에 만들어 달라고 해도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 만드는 과정에서 에러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하나씩 만드는 게 더 좋더라고요.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미지, 일곱 번째 이미지, 여덟 번째 이미지, 아홉 번째 이미지, 마지막 10번째 이미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든 이미지를 다운로드 해서 여러분들의 블로그에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생성되는 이미지다 보니까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유사문서 있잖아요. 유사문서에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로그 이미지 생성해 봤습니다.